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그것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는 점,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수심위가 불기소 권고를 했죠. 만장일치로 말입니다. 이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그건 다 내 탓이다라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말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임기가 이번 주 일요일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로부터 몇 시간 뒤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선 김건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모두 다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특검법이 이제 점점 수사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진행했다고. 야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는 12일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대통령실은 반복되는 상황에 국민들이 지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김보엽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원석 총장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명치 못한 처신과 형사처벌은 다른 차원이다.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는 있지만 그 눈높이와 법 적용에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서영주 의원님 먼저 한번 분석해 주실까요? 네. 현명치 못한 처신. 저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디올 명품백을 받았을 때 국민들한테 했던 말로 기억합니다. 네. 그러니까 처신이 잘못됐다는 거는 뭐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갑자기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입장이 바뀌었죠. 현명하게 바뀌었습니다. 본인을 모셨던 유모 행정관이 깜빡한 처신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15일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좀 멋있게 퇴장하고 싶은 마음에서 한 말이다. 저 이원석 검찰총장은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으로는 현명하지 못한 처신은 그걸 넘어서서 검찰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은 어떻게 하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절차. 결과가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를 떠나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특정 장소에 가서 핸드폰을 압수당하고 말하자면 출장 조사를 했던 그런 과정들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예. 이 부분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에는 무혐의라는 참 얼토당토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에서는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고요. 일단은 멋있는 척은 다 했다. 결국 행동은 하나도 없었고 말만 국민들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따지고 보면 기만하는 어떤 마무리를 하는 어떤 메시지로밖에 저는 읽을 수 없고요. 일단은 검찰총장께서 본인은 뭔가 노력을 하려고 했으나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죄악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군요. 네. 반면에 야당에서는 반발 계속되는 가운데 수심위 불기소 의견에 대해서 여당은 당연하다는 입장인데 먼저 오늘도 답정너라는 야당의 비판이 나왔거든요. 그거 들어보고 나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걸 두고 답정너라고 합니다. 검찰 수사와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절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오히려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만 키우고 있습니다. 태산 같은 범죄 의혹을 못 본 척하는 것은 범죄를 용인하고 조장하는 공범이 되는 길입니다. 네, 이준우 의원님. 야당의 반발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볼까요? 저는 오히려 그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답정너가 아닌가. 그러니까 수많은 증거와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죄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다라고 하는 오히려 답을 정해주고 있는 쪽은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오늘 이원석 총장이 말씀한 거는요. 아마도 수심위 결과를 아마 예상을 했을 겁니다. 뭐 법 전문가니까요. 첫 번째로 적용할 제목이 없는 거죠.
죄행 법정주의에 어긋나고요. 본인도 오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에서 미비한 법령을 보완해서 입법을 충실히 해야겠다. 이런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적용할 법이 없다는 거를 본인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오늘 결과를 예상했었을 거고요. 그다음 직무 연관성도 사실 없었어요. 뭐 그냥 드러났죠. 처음에 이제 미국 하원의원, 우리 한국 출신이죠. 그분을 국립묘지로 데리고 오자라고 했는데 그 청탁이 전달이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통일TV도 최재형 목사가 통일TV도 방송할 수 있게 해달랬는데 그것도 파우치 주고 나서 1년 뒤에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떠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전달된 게 없습니다. 적용할 제목도 없고 그다음에 실제로 청탁이 전달되지도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없는 죄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수심이 결과를 예상했을 건데 아마 이름에도 불구하고 수심위에 직권으로 올린 거는 좀 더 명확하게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올린 결과를 또 이제 공격하는 이제 야당도 있을 거고 또 의심하는 시민들이 있을 거니까 좀 더 명확하게 수심위에서도 검토를 받았는데 결과가 다르지 않다. 실제로 이번에 수심위 결과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혐의가 없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의견으로 아마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김보엽 의원님, 예. 이번 주 중에 이제 검찰 최종 무혐의가 나올 예정인데 예. 민주당은 특검에 주력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조국혁신당도 같은 생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씀드리기 전에 방금 이준우 위원님 말씀에 반박을 좀 하고 싶습니다. 법의 미비점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의 가장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무원의 배우자가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았는데 그게 법의 미비 때문에 처벌하지 못한다. 기소조차 못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많은 공무원들의 배우자들은 이번 추석 때 최소한 300만 원짜리 디올백 정도는 받아도 감사의 선물이라고만 얘기를 하면 검찰은 그 누구도 잡아가지 않을 것인가, 처벌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고요. 저는 오늘 검찰총장 모습이 전혀 멋있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모자라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하고 코드를 맞추려면 박절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그걸 첫 번째로 얘기를 했어야죠. 저희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이 김건희 종합특검법에서는 이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공천 개입, 국정농단 개입 의혹까지 넣어서 예. 지난 5일에 이미 특검법을 발의했고요. 그게 오늘 법사위 통과하고 조만간 본회의 통과할 예정입니다. 민주당과 협업하겠습니다. 반면에 개혁신당은 조국혁신당하고는 또 사뭇 다른 입장이죠. 예,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일단 저희는 특검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특검을 많이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안은 자업자득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검찰이 이렇게 나서서 면죄부를 줘버리면은 안 돼요. 이게 판사가 판결을 해야지 검찰이 판결을 하면 어떡합니까? 김건희 여사가 출마를 안 하실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 정치 안 하실 건데 이 정도면 최소한 약식 기소라도 해가지고 벌금이라도 내렸어야죠. 이게 왜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아까 옆에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고위공무원 부인이 명품백을 받는 이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 돼버려요. 전국에 있는 수천 명의 공무원 부인들이 명품백 받아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자인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의 강도가 어쨌든 일단 죄라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는 것은 알렸어야죠. 근데 검사가 알아서 기소도 안 해버리고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면은 국민 누가 이걸 납득을 하겠습니까? 게다가 출장 조사까지 가가지고 핸드폰까지 반납하면서 수사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민들을 무시한 결정이고 또 사법체계를 농단한 결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건 결국에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업자득의 수순을 밟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일단 법률적으로 기소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혹시 법률적 미비사항에 대한 반박이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약간 이제 들으시면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이기 때문에 봐주기 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직무 연관성이 없으면요.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공무원 배우자라 하더라도 직무 연관성이 없으면 기소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외적으로 김 여사만 이런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이런 프레임 공격은 잘못됐다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검찰총장도 이 법을 보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우자도 직무 연관성과 관계없이 배우자도 못 받게 하고 처벌 조항에 넣어야 된다. 그렇게 논의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지금 이런 위험한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막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죠. 네. 법적 미비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이 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를 오늘 통과했는데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퇴장을 해버렸거든요.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은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진행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특검법, 탄핵 조사 이와 같은 일이 진행되면서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증을 계속 안기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서영주 의원님, 네. 지금 오늘 국회 법사위 소위 심사를 해서 통과를 했고요. 수요일에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시킬 예정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2일에 국회 본회의에 표결을 붙일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고 생각인데 추석 밥상에 이걸 올리기 위해서 추석 민심의 이런 내용들을 좀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빨리 진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여당의 주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추석 밥상에 올리려는 부분들 없지는 않겠죠. 왜 그러냐면은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의 국민들이 이해 못할 상황들, 허위 경력부터 시작돼서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명품백까지 양평고속도로도 있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 이유만으로 최근에 아주 작은 명품백 300만 원짜리가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조사들을 통해서 결국엔 무혐의를 내렸습니다. 예. 이런 일을 특검 안 하면 어떤 일을 해야 되죠? 민주당이 따지고 보면 최혜병 특검에 집중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좀 밀어놓은 감은 있었어요. 이제 좀 속도를 내야겠다는 것이 맞고 최근에 어떤 기사에는 총선 개입설에 대한 어떤 김건희 여사의 어떤 기사 의혹 제기의 기사도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영부인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국정 운영에 깊숙이 개입해 있고요.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의 사법체계가 김건희 여사가 거의 형사소추의 대상이 안 되는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검을 통해서 털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방금 유상범 의원이 얘기를 했죠. 국민의힘 표결하지 않겠다. 참석하지 않겠다. 국민의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해야죠? 추석밥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밥상 내년에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계속해서 임기 내내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이걸 털지 않으면 이게 사라질 것 같습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총선에서 그렇게 민심의 몽둥이로 맞았으면 정신을 차릴만도 한데 여전히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의힘 안타깝고요. 정말 제정신을 차린다면 정말로 국민을 위한다면 민심에 올라탄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최병 특검은 털고 가는 것들 그게 대한민국의 국정에 큰 도움이 되는 집권 여당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실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서 기소도 못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더 많은 논란 조항까지 덧붙여서 재발의를 했다. 이제 국민들도 지쳤을 것이다. 라고 대통령실에서는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준우 의원님,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었다라는 거는 국민의힘에서도 같은 입장인 거죠? 그렇죠. 예.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요. 저 탈탈 털었다. 그 주체가 누구였냐면 현재 국회의원이신 이성윤 의원입니다. 이성윤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저 조사를 먼지 하나 안 나도록 탈탈 털었었는데 기소 못했었고요. 나중에 이성윤 의원도 그 지검장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나중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했냐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가족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윤석열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죠. 그분에게 수사 지휘권을 중단시키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탈탈 털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까지 박탈시키는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고 누구도 기소를 못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최상병 특검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어떤 실체를 밝히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애당초 이 사건을 정치 쟁점화해서 선거에 이용하자 그 목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을 보면요.
경찰에서 이미 근거가 없다고 말을 했죠. 발표를 했죠. 청문회에서도 근거가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특검법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이 사안을 계속 얘기하고 반복하고 큰 소리로 떠들 거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정치적인 아주 정략적인 어떤 그런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략적인 이슈화다라는 네네. 말씀이네요. 김보엽 의원님. 방금 말씀 중에 누구도 기소 못했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기소되지 않은 사람은 딱 2명이죠. 김건희, 최은순 2명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공범들은 이미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 중이죠. 조만간 2심 재판 결과도 나올 겁니다. 거기에 검찰이 의견서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김건희, 최은순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되어 두 사람이 거둔 수익이 23억 원 정도 된다라고 나오거든요. 예. 만약에 그 두 분은 주가 조작에 연루가 된 게 아니라 계좌가 도용됐다 이런 주장도 하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분들 사이에 어떤 조롱이 나오냐면 내 주식 계좌도 좀 도용해달라. 그렇게 수십억 원의 수익금을 꽂아줄 거면 내 계좌도 좀 가져가서 수익금을 만들어달라 하는 겁니다. 특검은 왜 하냐? 특검은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탈탈 털었다고 했지만 탈탈 털지 못했고요. 교묘한 수사 방해 이런 걸 우려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권 지위를 박탈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와 장모가 주가 조작 공범 사건에 연루가 돼 있는데 당연히 그 사건 지위를 하면 안 되죠. 지위 박탈당하기 전에 재척 사유로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보고도 받지 않고 지휘하지 않겠다라고 먼저 선언을 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검찰이 그런 의견서까지 냈는데도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에 대해서 검찰이 아무 수사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특검법이 필요하고 특검이 수사하게 하자는 겁니다. 네. 충분히 수사를 했다, 그렇지 않았다라고 아직까지 그 이견은 좁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성열 의원님, 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이번 대통령 추석 인사 때 함께 나온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채널A에서 보도했는데 검찰의 수사 결과 그리고 수사심의위의 결론 이런 것들이 나온 다음에 이제 좀 자유로운 상황에서 공개석상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를 긁어부스럼이라고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잠시 좀 조용히 계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굳이 추석 인사에 꼭 등장을 하셔가지고 나온다. 이 나오실 거면 사법 리스크가 끝나고 나오시든가 아니면은 국민에게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라고 사과는 하고 나오셔야죠. 지금 대통령실의 현실 인식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실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법 리스크가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아닙니다. 이거 이제 시작이에요. 국민 누구도 수사심의 결과에 대해서 야 정말 김건희 여사 명품백 받아도 아무런 문제 없구나, 잘하셨다 이렇게 얼마나 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많이 안 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 여사님 사건에 가타부타 이런 반과 한마디 없이 이렇게 국민 앞에 나서가지고 추석 인사를 하신다. 이걸 누가 그렇게 좋게 보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그냥 매우 뻔뻔한 사람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도요 우리 이 정도 무리를 일으키면요 1, 2년 정도 자숙을 하거든요. 우리 영부인께서도 잠시 좀 자숙의 시간을 가지시는 건 어떨까. 그래서 외부 활동은 좀 자제하시고 내부에서 논문도 읽고 하시면서 좀 그런 내부 활동을 좀 하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준우 의원님, 지금 여당 일각에서는 이런 뭐 법률적인 쟁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이번 사안이 좀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명품백 수수와 관련한 어떤 입장 표명, 사과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당내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김재섭 의원, 뭐 김용태 의원 같은 소장파 의원들이요. 전반적인 정서입니까? 아니면 일부 의원들의 주장인 건가요? 저는 일부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그 법적 문제가 이제 종결된 거는 종결된 거고요. 그거와 별개로 이것 때문에 어쨌든 국내에서 논란이 됐었고 그다음에 어떤 빌미를 제공했지 않습니까? 그 국민들한테 좀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런 국민적 공감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젊은 이제 의원들이 나서서 먼저 얘기를 하신 거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공감할 거예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이제 영부인을 대신해서 말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 뭐 추석 앞두고 본인이 직접 영부인이 직접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한번 말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 좀 마음을 열어주지 않을까,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김건희 여사 지금 뭐 사과 요구하는데 무슨 국민들이 뭐 사과를 적선하듯이 받고 싶은 상황인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본인이 잘못한 사람에게 사과받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대통령 배우자면 사과도 이렇게 어렵게 받아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사과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과와 별개로 사과는 특검의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명한 처신, 그거는 그들의 주장인 것이죠. 이건 따지고 보면은 뭐 지금 부정청탁금지법만 했지만 알선수재, 과연 뭐 참자뇌물이 되지 않는지 이런 것도 폭넓게 수사를 했는지는 특검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사과는 기본이고 그다음에 특검 통한 수사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추석 영상에 지금 나온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 그럼 아마 확정적이 된 것 같은데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9월 12일 날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 대한 2심 공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가 계좌를 빌려줬던 1심에서 무죄가 났던 분이 방조 혐의로 있어서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똑같은 것인데요. 예. 통상 법률가들은 이렇습니다. 주가 조작범에게 계좌를 주고 수익을 받았다, 수억을 받았다면 그건 주범입니다. 공범이 아니라. 최소한 그 자체부터가 검찰 수사가 바지기 수사라는 비판을 직면해 있는데 결국에는 9월 12일 날 무죄를 확신하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국민 앞에서 어떤 꺼리낌 없이 영상을 찍겠다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네, 저는 좀 야당에서 좀 거울을 보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김혜경 지금 이재명 대표 부인이죠. 김혜경 여사 지금 법카 문제가 지금 현재 진행이고 이것 때문에 얼마 전에 포토라인도 썼지 않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날짜를 정해서 왔어요. 처음에 날짜를 나오라고 했을 때 안 나오게 더 버티다가 서면으로 하자 하니까 나온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나와서 출석 앞에서 밥상대는 그런 연락하면 그렇게 하면서 정치적 희생양 코스프레를 했었고요. 또 김정숙 전 여사는 지금 이랬습니다. 지금 국고 횡령, 공금 횡령 때문에 그 많은 관봉권, 특활비가 누구한테 갔느냐, 딸에게 생활비로 갔느냐, 딸 집 사는 데 쓰였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현재 거기에 비하면 사실 이거는 죄형 법준주에 따라서 적용할 것도 없는 그런 어떤 그 비난받을 행동이지만 반성할 행동, 적절하지 못한 처시지만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행동 가지고 이렇게 과도하게 비난하는 것은 좀 거울을 보면서 얘기하면 좋겠다. 아니, 그 말씀 드립니다. 거울은 각자 보면 되는 거고요.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여사 거울을 봐야 되는데 그 거울이 너무 특정적으로 비춰져서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할 말 없으면 꼭 뭐 김혜경 여사, 전 정권의 김정숙 여사를 꺼내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판하라는 소리예요. 피장파장 전법 이거 너무나 물타기라는 거 너무나 극명하고요. 김건희 여사 누가 보더라도 우리라면 대통령 배우자가 아니라면 이런 특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수사 결과들 그리고 뻔뻔하게 어떤 꺼리낌 없이 나는 무죄의미야 하면서 하겠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국민의힘도 비판적 시각, 국민의 시각으로 좀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김 특검을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새 김 씨들, 새 김 여사들 전부 다 같이 특검을 하자. 근데 지금 안 받지 않습니까? 그냥 특검법을 네. 발의를 하세요. 특검 찬성법 네.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아니 특검법을 네. 발의를 하세요. 네. 국민의힘의 특징은 뭐냐면 한동훈 대표도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순직해병 특검법 대표가 되면 발의하겠다 얘기를 해놓고 어느덧 흐지부지. 지금도 삼김 여사 뭐 특검법 하자. 그러면 특검법을 발의를 해놓고 얘기를 하세요. 찬성하실 입장이신 거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법안부터 발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알겠습니다. 법이 되는지. 네. 네.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비토권 올라가지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게 과연 진정성 있게 특검법을 받겠다는 건지 저는 이제 의아합니다. 아니 그 부분은 좋습니다. 잠깐만 네. 할게요. 무슨 그 한동훈 대표 그 최재병 특검 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을 해놓고 3자 특검도 민주당이 받아. 발의를 못 하겠다고 의원이 없습니까? 108명이나 있는데 발의를 못 해요. 그래서 민주당이 발의까지 해줘요. 그리고 그 해병 특검에서 3자 특검에 비토권 정도를 넣었어요. 장치로. 근데 그걸 갖고 또 이제 딴지를 거는 거 무슨 밥을 먹겠다고 했으면 밥을 먹어야지 왜 반찬 투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음 주제도 수사니까요.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